동근아,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동근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완전히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죄송한데 누구세요? 동근의 말에 선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선희는 평소처럼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 안을 걸었습니다. 65세가 된 지금도 그녀의 걸음은 꽤 빨랐어요. 35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다져진 습관이었죠. 오늘은 뭘 해 먹을까? 혼잣말을 하며 채소 코너를 둘러보던 선희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저기 정육 코너 앞에 서 있는 남자의 뒷모습.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야. 설마. 선희의 손이 저절로 떨리기 시작했어요. 10년이 흘렀지만 그 어깨의 기울기, 그 걸음걸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인데요. 동근이었습니다. 10년 전 사업 실패 후 감쪽같이 사라진 남편 이동근이었어요. 선희는 숨을 멈춘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샜고 등이 조금 굽었지만 분명히 동근이었어요. 하지만 그 옆에는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동근 씨, 이거 어때요? 오늘 특가라는데. 낯선 남자가 고기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동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요. 민철 씨가 골라주시는 건 항상 맛있어요. 그 목소리. 분명히 동근의 목소리였어요. 선희는 한 발씩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동근아,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동근이 천천히 돌아봤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마치 완전히 낯선 사람을 보는 것 같았어요. 죄송한데 누구세요? 동근의 말에 선희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나를 모를 수가 있지? 동근아, 나야. 선이야. 박선희. 선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던 민철이 동근의 팔을 살짝 잡았어요. 할아버지, 아마 다른 분과 헷갈리신 것 같아요. 민철이 선희를 보며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이 요즘 기억이 좀 흐릿하셔서요. 기억이 흐릿하다고. 선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선희가 소리쳤지만 동근은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철 씨, 이분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무서워요. 동근의 말에 선희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무서워하다니. 나를 보고 무서워하다니.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어요. 사과가 굴러다니고 달걀이 깨졌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마트 직원이 달려와 물었어요. 선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민철이 동근의 팔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요. 할아버지가 놀라셨네요. 네, 빨리 가요. 동근이 고개를 끄덕이며 민철을 따라 마트 출구로 향했어요. 선희는 그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 남편이 나를 모른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아줌마,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마트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아는 사람을 본 것 같아서요.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는 사람이라니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마트를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희의 머릿속은 온통 동근 생각뿐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사업이 망하고 큰 빚을 진 동근이 며칠째 침묵을 지키다가 어느 날 아침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던 그날.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어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죠.
집에 도착한 선희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딸 지은에게 전화해야 할까?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하죠? 아빠를 봤는데 나를 못 알아본다고. 선희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동근과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죠. 동근아, 정말 너였지?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어요. 다시 가봐야겠어요. 혹시 어제 내가 잘못 본 걸까? 같은 시간에 같은 마트로 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동근은 보이지 않았어요. 실망한 마음으로 마트를 나서던 선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제 동근과 민철이 걸어간 방향이 떠올랐거든요. 선희는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공원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거기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동근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어요. 선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동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낯선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그 한마디에 선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로 나를 전혀 모르는구나. 40년의 세월이 이렇게 쉽게 지워질 수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온 선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동근의 낯선 표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선희는 35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예리한 관찰력을 기른 사람이었죠.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거든요. 어제 본 동근에게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단순히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민철이라는 남자도 수상했어요. 너무 친절했어. 선희가 중얼거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저렇게 친절할 이유가 뭘까요? 다음 날 아침 선희는 결심했어요. 직접 알아보자. 선희는 어제 동근과 민철이 걸어간 방향을 다시 따라가 봤습니다. 공원을 지나 주택가로 들어가니 작은 단독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이 근처 어딘가에 살고 있을 거야. 선희는 천천히 거리를 둘러봤습니다. 그때 집 앞에서 민철을 발견했어요. 선희는 재빨리 전봇대 뒤로 숨었습니다. 민철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잠깐 저 사람은 누구죠? 민철 뒤로 또 다른 중년 남성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동근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어요. 선희의 눈이 커졌어요. 한 집에 몇 명이나 사는 거지? 선희는 근처 슈퍼로 가서 점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파란 대문 집에 누가 사시는지 아세요? 아, 최 씨 댁 말씀이세요? 거기 혼자 사시는 줄 알았는데 요즘 어르신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점원이 대답했어요. 어르신들이요? 네, 다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최 씨가 돌봐드리는 것 같던데 착한 사람 같아요. 선희의 가슴에 의심이 싹 텄습니다. 돌봐드린다고. 선희는 다시 그 집 근처로 갔어요. 이번에는 맞은편 카페에 앉아서 지켜봤습니다. 오후 2시쯤 민철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동근과 다른 2명의 노인이 함께였어요. 선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모두 비슷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표정도 비슷했습니다. 뭔가 멍한 정신이 없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이상해. 선희가 속삭였어요. 그들은 근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선희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은행 안에서 민철이 노인들을 데리고 무언가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밖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어. 그때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선희야, 미안해. 동근이 식탁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선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업이 망했어. 동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뭐라고? 김 사장이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 내가 보증을 서서 빚이 5억이야. 5억. 선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내가 너무 믿었어. 20년 알고 지낸 사이라서. 동근이 고개를 쥐어박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 후 일주일 동안 동근은 말을 잃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괜찮을 거야.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선희가 아무리 말해도 동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동근이 사라졌습니다. 식탁 위에 짧은 편지만 남기고요. 선이야, 미안해. 나 때문에 너희까지 고생시킬 수는 없어. 잊고 살아. 선희는 카페 의자에 앉아 눈물을 닦았어요. 그때의 아픔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왜 혼자 결정했어, 동근아?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지금 동근은 어떤 상황에 있는 걸까요? 선희는 다시 그 집을 지켜봤습니다. 저녁 6시쯤 민철과 노인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노인들이 모두 똑같은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철이 그 가방들을 하나씩 받아서 집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뭐라는 거지? 선희는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다음 날 선희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그 집 옆집에 사는 할머니에게 말을 걸어봤어요. 안녕하세요. 이 근처에 이사 올까 하는데 이웃이 어떤 분들이신지 궁금해서요. 아, 그래요? 여기는 조용한 동네예요. 옆집 최 씨도 괜찮은 사람 같고.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최 씨가 누구신가요? 최민철 씨요. 요즘 어르신들을 돌봐 드리고 있더라고요. 대단한 사람 같아요. 할머니의 말에 선희의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가끔 서너 분 정도 보이던데요. 다들 기억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기억이 안 좋다고 선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잘은 모르겠지만 가족이 없으신 분들 같아요. 최 씨가 도와드리는 거죠. 가족이 없다고. 동근에게는 가족이 있는데 선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철이라는 남자가 수상했어요. 선희는 집으로 돌아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교사 시절 문제 학생들을 관찰할 때 쓰던 방법이었어요. 체계적으로 정리해보자. 1. 동근이는 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함. 2. 민철과 함께 살고 있음. 3. 다른 노인들도 함께 살고 있음. 4. 모두 기억력에 문제가 있어 보임. 5. 정기적으로 은행에 감. 선희의 손이 떨렸어요. 뭔가 큰 문제에 휘말린 것 같았습니다. 동근아, 너 무슨 일에 휘말린 거야? 선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알아봐야겠어요. 혼자서라도. 선희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지은아, 엄마,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목소리가 왜 그래요? 전화기 너머 지은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선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지은아, 너 앉아서 들어.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진짜 무서워요. 지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선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네 아빠를 봤어. 침묵.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뭐라고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살아있어. 네 아빠가 살아있어. 선희는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엄마, 정신 차려요. 아빠는 10년 전에
아니야. 내가 직접 봤어. 선희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30분 후 지은이 선희의 집에 도착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아빠였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바들바들 떨렸어요. 그럼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착각할 리 없잖아. 선희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지은은 간호사였습니다. 항상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었죠. 엄마가 아빠를 너무 그리워해서. 착각이 아니라고. 선희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딸마저 자신을 믿지 않다니. 지은이 선희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미안해요, 엄마. 그런데 아빠가 엄마를 못 알아본다고요? 응. 완전히 남처럼. 선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엄마, 혹시 아빠가 치매에.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뭔가 달라. 선희는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을 지은에게 털어놨어요. 민철이라는 남자, 여러 명의 노인들, 정기적인 은행 방문. 지은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 그치?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선희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네, 엄마. 이건 단순한 돌봄이 아니에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민철의 집 근처로 향했어요. 선희의 손바닥에는 땀이 촉촉하게 맺혔습니다. 저기요, 엄마. 지은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민철이 노인 3명과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동근이었어요. 지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정말 아빠네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10년 전의 아버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등이 굽고 걸음이 비틀거렸어요. 저분들, 왜 저렇게 멍한 표정이에요? 지은이 속삭였어요. 약을 주고 있는 것 같아. 선희의 말에 지은이 깜짝 놀랐어요. 약이요? 응. 정신을 흐리게 하는 거 말이야. 선희는 35년간 교사를 하며 여러 사례를 봐왔거든요. 그들은 은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은과 선희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은행 유리창 너머로 민철이 노인들의 신분증을 꺼내는 게 보였습니다. 저건 분명 정부 지원금 관련이에요. 지은이 확신 있게 말했어요. 정부 지원금. 노인 복지 수당, 의료비 지원. 여러 가지요. 지은의 설명에 선희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럼 저 사람이 우리 아빠를 이용해서. 맞아요. 분명히 그래요. 두 사람은 은행을 나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지은아, 우리가 뭘 해야 할까? 선희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증거가 더 필요해요. 지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직접 들어가 봐요. 뭐라고? 선희의 눈이 커졌어요. 공무원인 척하고 확인해 보는 거예요. 지은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번뜩였습니다. 선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아. 해보자. 이틀 후 두 사람은 정장을 차려입고 민철의 집 앞에 섰습니다. 선희의 손이 떨렸어요. 괜찮아요, 엄마.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지은이 선희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민철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왔습니다. 지은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민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사회복지과요? 무슨, 어르신들 돌봄 상황 점검차 왔어요. 선희가 딱딱한 공무원 말투로 말했습니다. 민철은 잠깐 망설이더니 억지로 웃으며 문을 열어줬어요.
아, 네. 들어오세요.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 선희의 심장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거실 소파에 동근이 앉아 있었거든요. 1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남편.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어르신들 몇 분 계세요? 지은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세 분이요. 민철의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가족 관계 확인 좀 해볼게요. 선희가 말했어요. 민철이 당황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게 다들 기억을. 신분증은 있으시죠? 지은이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민철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서류를 가져왔어요. 선희는 그 중에서 동근의 신분증을 발견했습니다. 이동근. 분명히 남편의 이름이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분 가족은 없나요? 지은이 동근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네, 혼자예요. 길에서 떠돌던 걸 제가 거뒀어요. 민철의 거짓말에 선희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거짓말쟁이.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선희가 동근에게 다가갔어요. 동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초점이 없었어요. 안녕하세요. 힘없는 목소리. 선희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가족이 있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동근이 잠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가족.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선희의 안에서 뭔가가 쿵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있었던 것 같다고. 40년이 그냥 있었던 것 같다는 기억인가요? 우리는 이제 가봐야겠어요. 지은이 재빨리 말했어요. 선희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집을 나오자마자 선희가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지은이 선희를 부축했어요. 지은아, 우리가 아빠를 구해야 해. 선희의 목소리가 절규에 가까웠어요. 네, 엄마. 반드시 구해드릴게요. 두 사람의 눈에 불꽃 같은 의지가 타올랐습니다. 선희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동근의 흐릿한 눈동자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선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지은아, 경찰서에 가자. 네, 엄마. 증거도 충분히 모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경찰서로 향했어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경찰관이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어요. 선희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행범으로 잡아야 확실하죠. 경찰관의 말에 선희와 지은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현행범. 그때 선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어제 저희 집에 오신 분이세요? 민철의 목소리였습니다. 선희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네, 맞는데요. 실은 할아버지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서요. 민철의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선희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도망가려는 거야. 언제요? 오늘 저녁에요. 급하게 결정됐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선희는 재빨리 지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위험해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은아, 우리가 막아야 해. 선희의 목소리에 불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35년간 문제 학생들과 씨름해온 경험이 되살아났습니다. 포기하지 않기. 끝까지 싸우기. 어떡해요? 직접 들어가서 아빠를 데리고 나와. 선희의 눈에 결연한 빛이 번뜩였어요. 오후 6시 두 사람은 민철의 집 앞에 숨어 있었습니다. 벌써 트럭 한 대가 집 앞에 서 있었어요. 저것 봐. 정말 옮기려나 봐. 지은이 속삭였어요. 그때 집에서 민철이 나왔습니다. 뒤를 따라 노인 2명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어요. 하지만 동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어디에?
지은이 불안해했어요. 잠시 후 민철이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다. 지은아, 지금이야. 선희가 속삭였어요.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집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다행히 뒷문이 열려 있었어요. 선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동근이 방 한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혼자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동근아, 선희가 다가갔어요. 동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초점 없는 눈이었어요. 누구세요? 그 말에 선희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선희는 가방에서 작은 책을 꺼냈습니다. 동근이 젊었을 때 좋아했던 시집이었어요. 동근아, 이거 기억나? 선희가 책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동근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어요.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선희는 계속 읽었습니다. 동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시. 알 것 같아.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억하고 있어. 동근아, 나야. 선이야. 선희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동근의 눈에 무언가 스치는 게 보였습니다. 선이. 선이.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는 거야? 민철이 화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선희는 재빨리 일어섰어요. 35년간 아이들을 다뤄온 경험이 발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민철 씨, 이제 그만두세요. 선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뭘 그만두라는 거야? 민철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이분들을 이용해서 돈을 빼먹는 거 말이에요. 선희의 말에 민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선량하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선희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이분은 제 남편이에요. 가족이 있어요. 민철의 눈이 위험하게 번뜩였습니다. 증명할 수 있어? 물론이죠. 선희는 가방에서 결혼 사진을 꺼냈어요. 40년 전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동근이 그 사진을 보더니 갑자기 떨기 시작했어요. 이게 나야. 동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동근아. 우리 결혼 사진이야. 선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동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이. 내가 뭘 한 거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10년간 쌓인 그리움과 아픔이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동근아. 선희가 동근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선이야. 정말 미안해. 동근도 선희를 꼭 안았어요. 왜 혼자 결정했어? 왜?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동근이 울먹였습니다. 그때 민철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 불러. 지은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선희가 민철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교사 시절 단련된 순발력이었어요. 안 돼요. 이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선희가 민철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도 어려운 일이 있었겠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선희의 목소리에 교육자의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민철이 잠시 주저했습니다. 그 틈에 지은이 경찰에 신고했어요.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민철은 결국 체포됐어요. 다른 노인들도 가족들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동근은 선희의 팔을 꼭 잡고 있었어요. 선이야, 집에 가자. 응, 집에 가자. 선희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만의 귀가였어요. 하지만 동근의 상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가끔 기억이 흐릿해지곤 했어요. 괜찮아. 천천히 나아질 거야. 선희가 동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함께 치유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선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35년간 아이들을 키우며 배운 인내심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돌아왔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온 동구는 모든 것이 낯설어 보였어요. 40년간 살았던 집인데도 말이에요. 여기가 우리 집이야? 동군이 거실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선희의 가슴이 아렸어요. 응, 우리 집이야. 선희는 동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10년 만에 느끼는 남편의 체온이었죠. 첫 며칠은 힘들었어요. 동군이 자주 혼란스러워했거든요. 선이야, 나 왜 여기 있는 거지? 집에 돌아온 거야, 동근아. 집? 내 집이 맞아?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했어요. 하지만 선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5년간 교사로 일하며 배운 인내심이 있었거든요. 괜찮아. 천천히 기억날 거야. 선희는 매일 동군과 함께 앨범을 봤어요. 결혼 사진, 지은이 어렸을 때 사진, 가족 여행 사진. 이 아이가 누구야? 동군이 어린 지은 사진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우리 딸 지은이야. 딸, 나한테 딸이 있어. 동군의 눈이 커졌습니다. 선희의 마음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응, 예쁜 딸이 있어. 간호사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동군의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동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선이야, 내가 왜 집을 나갔지? 선희는 깜짝 놀랐어요. 10년 전 일을 기억하는 건가요? 사업이 망해서. 빚 때문에. 아, 맞다. 김 사장이 도망갔지. 동군의 눈에 슬픔이 스쳤어요. 동근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선희가 동군의 어깨를 감쌌어요. 하지만 내가 너희를 힘들게 했잖아. 동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함께 이겨내는 게 맞아. 선희의 말에 동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동군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민철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달라는 거였어요. 엄마, 아빠가 법정에 서실 수 있을까요? 지은이 걱정했어요. 괜찮을 거야. 아빠가 많이 좋아졌어. 선희는 확신했습니다. 재판 당일 선희와 동군은 법정에 섰어요. 민철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와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저는 피해자 이동근의 아내입니다.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분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선희는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아픔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제 남편은 10년간 저희와 떨어져 살았습니다. 선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피고는 제 남편을 이용해 정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동군도 증언했어요. 저는 가족이 있다는 걸 기억했지만 동군의 목소리가 막혔어요. 그 사람이 연락하지 못하게 했어요. 민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 결과 민철은 3년형을 받았어요.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가족과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들을 도왔어요. 선희 선생님 덕분에 저희도 아버지를 찾았어요. 한 가족이 고마워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선희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실종된 노인들을 찾아주는 봉사활동이었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지은이 걱정했어요. 괜찮아. 이런 일이 내 보람이야. 선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교사였을 때보다 더 큰 보람을 느꼈거든요. 동군도 점점 좋아졌어요.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습니다. 선이야, 고마워. 어느 날 저녁 동군이 갑자기 말했어요. 뭐가?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동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연한 거야. 우린 부부잖아. 선희가 동군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전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함께 하자고. 동근이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는 10년 전 그 미소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이 결혼을 했어요. 아빠, 저 결혼해요. 지은이 동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결혼을? 동근이 깜짝 놀랐어요. 네, 좋은 사람 만났어요. 그래. 축하한다. 동근이 지은을 꼭 안아줬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동근이 지은의 손을 잡고 걸었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우리 딸 결혼하는데 당연히 해야지. 동근의 목소리가 힘차게 들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이 아이를 가졌어요. 할아버지가 될 거예요. 지은이 기뻐했어요. 동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손자, 손녀, 아직 모르겠어요. 어떤 게 좋으세요? 둘 다 좋지. 동근이 환하게 웃었어요. 선희는 그 웃음이 너무 좋았어요. 1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이제 다시 채워가고 있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지은 부부와 갓 태어난 쌍둥이 아기들까지. 할아버지, 안아보세요. 지은이 아기를 동근에게 건넸어요. 동근이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닮았네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정말? 동근이 기뻐했어요. 선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10년의 아픔도 이제는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값지게 느껴지거든요. 선이야, 동근이 선희를 불렀어요. 응, 사랑해. 간단한 한마디였지만 선희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10년 만에 듣는 사랑한다는 말. 나도 사랑해, 동근아. 선희가 대답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어요. 선희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범한 하루하루. 그것이 바로 행복이었어요.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